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면서 정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팔을 앞으로 하면서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 비비는까지 문제를 삼으니 그 옛날의 사또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차를 바꾸고는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2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야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는 생각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이 되고 딱 보름 만에 정은 거부로 고발된다는 국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행위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정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은 거부로 땅땅땅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는 달라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평가는 다소 부적절했다라는 정도에 그칩니다.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장시간 청문회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어찌 그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왜 이전에 한두 차례 시행했던 관행을 안 따랐느냐는 정도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조차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지적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그치는 것이지 이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위법과 부당과 부적절 내지는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니 말문을 닫게 됩니다. 방송장악이라는 거창한 선언도 정작 그 실체를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 방문진회라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원을 채우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닙니다. 이사들은 모든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만료되어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장악이라고 한다면 그저 황망하여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그것을 하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은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유재량을 가집니다.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하여 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합니다. 물론 행정부가 이러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서 인사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간섭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청문회의 절차 진행에서도 위법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여서 이를 지적하자
수정해서 다시 송달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서하고 위정의 죄의 부담을 안고 정연하는 정인으로서는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정인 소환 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신문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실제 신문은 글이 적은 아주 단순한 그 신문 요지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관 시절에 했던 판례평석을 문제 삼아 질문하고 직전에 근무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에 대하여 질문하며 당시 했던 의결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등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신문할 요지를 왜 법에 규정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면서 정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팔을 앞으로 하면서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 비비는까지 문제를 삼으니 그 옛날의 사또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하면 금방 뜬다는 말까지 돌아왔습니다. 회차를 바꾸고는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2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야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는 생각입니다. 셋째,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도 심하였습니다. 평생 법을 지키려고 하였고 사소한 벌금 전과조차도 없습니다. 평생 누구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강요하며 살아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이 되고 딱 보름 만에 정응 거부로 고발된다는 국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행위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정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응 거부로 땅땅땅 의결을 하였습니다. 비공개의 사유가 다기하고 공개의 주체가 각기 정해져 있음을 설명하였지만 애초에 들을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1985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법을 배우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경력들은 의원들의 의사봉 앞에서는 참으로 무기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는 달라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더하여 이러한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형사 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저는 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인권 유린이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문제에 관하여 진정하여서 그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넷째,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통위 소송 대리인들이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까지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 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되어서 과방위 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하였습니다. 법원이나 방통위 구성원이 유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자들이나 그 소송 대리인이 유출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든 변론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유출이 밝혀진다면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고 대한변협에서도 변호사권익위원회뿐만 아니고 윤리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변론서의 유출은 재판의 공정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높입니다. 법정에서 아직 진술되지도 않은 변론서를 유출하여
국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한다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법관도 그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어 공정한 판단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대의 신문을 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마이크를 끄라면서 사실상 편집으로 볼 수 있는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미디어가 이조차도 각색을 합니다. 이렇게 비틀린 정보가 재판 전에 법관에게 노출된다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의 진행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재판의 공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그 위법 여부를 확인받아 볼 생각입니다. 여섯째, 국회 가방위 야당 의원의 고발 의결로 저는 이제 형사소추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청문회 전체가 위법과 부당한 요소가 마구 혼재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더욱이 정응 거부를 이유로 한 고발은 참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고발 의결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형사소추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정언감정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서 및 정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저는 향후 선서, 정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또 앞서 언급하였듯이 심문할 요지가 첨부되지 않은 형식 요건상의 흠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하여 무엇보다도 저는 현재 방통위 5명의 정무직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 물론 의결사항은 제외됩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모두 혼자 감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8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는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모적인 청문회를 이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방통위 구성에 필요한 방통위원 추천을 거절하였습니다. 또 그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취임 이틀 만에 위원장을 탄핵했습니다. 혹독하게 치른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위원장이 먼저 직무를 행했기 때문에 탄핵하였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무슨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징계 수단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긴급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당신이 너무 서둘렀다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참으로 불편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통위 공무원들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둘이 이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요구를 수행하면서 묵묵하게 일해온 공무원들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과 해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내며 묵묵하게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도 흉중에 수만 마디 말을 숨기고 다만 참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초래하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를 깊이 헤아리셔서 그에 합당한 움직임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발표를 마치셨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다음 일정입니다. 제가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그런 심정도 들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아예 말하고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말해버리는 게 속 시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제 스스로 생각하는 법 해석을 제가 법 적용을 위반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법적인이나 원칙이 무너질 거란 생각에서 제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들께서도 그날 있었던 회의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더라도 제가 답변할 수 없다는 걸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한겨레 박강수 기자입니다. 오늘 한 1시간 전쯤에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신문 기일이 끝나는데 예. 관련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방금 회의록 말씀하시긴 했지만 자료가 사실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진짜 내놓을 수만 있으면 내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조차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장 편하자고, 당장 법의 칼날을 피하자고, 아니면 압박을 피하자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칙을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법원에서도 일단 제가 현재 보고받기로는 신청인들 측에서 신청한 그 문서 제출 명령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리한 이유가 법원 스스로도 그 서류 자체가 그렇게 쉽사리 제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헤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혹여 법원이 이번 판단과 달리 강제로 저희들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저는 제출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오마이뉴스의 신상욱 기자입니다. 예. 지금 전체 회의 소키력 공개가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되고 있는 건데 그 방통위 전체 회의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시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국회 증언감정법, 그러니까 국가안보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이거 증언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과 충돌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의결사항 미공개는 방통위의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법리로 해석을 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그 주체에 대해서 그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주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전체 회의에 참여한 방통위원이라는 하나의 주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국회에서도 나왔던 질문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직무상 기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등이라는 표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하는 데는 많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다 작성해 놓고 그것을 비공개로 하고 수일 내에 초안을 선고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국회에서 그걸 공개하라고 하면은 과연 그 판사가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직무상의 비밀, 물론 그 직무상의 기밀은 각 부처에서 직무상 기밀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밀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죠. 그러한 것들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한하는 것은 재판상의 필요 때문에 제한하기도 하고 인사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제한하기도 하고 많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들 중에 하나로 직무상 기밀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직무상 기밀이라는 것이 쉽사리 핑계거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규정해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 여기서 한 발짝 더 양보해서 그러면 이게 직무상 기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개 주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죠? 공개를 누가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조직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 말씀도 나름대로 접근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이니까 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지위로 봐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해 주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서 어떤 주체나 인격은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와 위원장
위원은 다 다른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이 상임위원이고 상임위원 중에 상임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과 위원회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잘못들, 그 지적들은 위원회 그대로 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저한테 하시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국회에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거나 우리 처장한테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 심지어 주무관한테 하는 거나 똑같다. 왜냐하면은 그들 모두 다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되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입니다. 예. 불법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방 청문회나 이런 데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나 방문 이사들이 하는 말씀이 왜 6명, 7명만, 그러니까 1분만 선임을 했냐, 그 다음에 임기 연장 이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그 역시도 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 1분만 선임을 하고 이런 임기 연장 이사를 선택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좋은 질문 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한 제 입장문에서 담았는데요. 법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그걸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하다라고 평가할 수준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위법하진 않은데 좀 적절해 부당해 보인다라는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은데 이게 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아니면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게 대해서 어떤 하자를 주장하려면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대개 보면은 법의 규정이 다 위법이라는 건 법을 위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임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결 정족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행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전에 그러한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관행이라는 것이 혹여 십수년간, 20수년간 뭐 방통이 생긴 이래로 만들어진 관행이라도 하더라도 관행은 관행일 뿐인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관행들이라는 게 대개 한 번 한 정도, 많아야 2번 한 정도,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은 못하지만 혹여 그걸 지적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소 부적절했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걸 불법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수용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